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눈과 귀를 가릴 때 MS, 구글 형님들 실적이 안 좋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달라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좋은 실적을 금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전쟁과 코로나 그리고 테슬라로 따지면은 트위터 딜이겠죠. 트위터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과 같은 돌발 상황만 아니면 주가가 좀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나스닥과 S&P 500이 다 S&P 500의 경우는 4,000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맞고 나스닥도 역시 12,0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쉬어가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번주에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스닥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시작한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거는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마트가 실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장에 2분기 실적 가이던스의 하향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 장에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주들은 경기와 가장 민감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바로 유통주의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통주의 가이던스 하향은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 얘기에 따르면 이미 소비재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내구재 같은 TV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겠죠. 실제로 원마트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에서 9% 정도 하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1에서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금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증시도 내려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이 마감하고 오늘 장이 마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미스를 기록했어요.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악재가 퇴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경기에 민감한 기술주 성장주들 하락이 있었고요. 월마트랑 코스트코 같은 유통업체도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쪽 영향도 좋지 않았고요. 다만 헬스케어 쪽 경기에 둔감한 부분들은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도 빠졌네요. 자,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첫 스타트를 끄는 구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자면 기대보다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지속 중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매출과 EPS 모두 어닝 미스를 기록했어요.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예측치는 52빌리언 정도 되는데 51.8빌리언이 나오면서 역시 예측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 역시 2.29불이 예상이 되었는데 2.23불이 나왔어요.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전분기 대비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EPS가 2.17이었는데 2.23불을 이번 분기에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은 그래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익은 다소 이렇게 정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고 달러 역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역시 이익이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주가가 2.68% 빠졌지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간 7시가 넘은 기준으로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페이크를 보인 듯한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역시 좀 마찬가지예요. 기대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70빌리언이 기대가 되었는데 69.6빌리언 정도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 역시 1.28불이 예측이 되었는데 1.21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상승세고 이익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오늘 2.3% 빠졌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5.4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악재에 대해서 좀 빠르게 반영하고요. 앞으로 좋아질 그런 호재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시장 분위기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중순에 있었던 자이언트 스텝에 나가는 금리 인상 0.75% 금리 인상이 있어도 그 이후에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7월 13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9.1%라는 역대급 수치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악재를 소화하고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오늘 큰형님들의 실적은 역시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2분기는 지나간 과거라고 할 수 있고,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분기는 최고의 인플레 상황이었고, 실적 악화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테슬라 역시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의 악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날은 움직임이 미약했지만 그 다음날에 10% 가까이도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이 점점 더 온기가 들면서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나아지는 시장 분위기 상황에서 역시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름이 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 확진자가 9만 명대까지도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에 안 좋은 실적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 그에 따른 인플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역시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더 몰리기도 하지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EPS,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런 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상당히 다른 이슈지만 하반기 내내 악재로 짓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5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돈바스 지역의 90% 이상을 점령을 했어요. 이는 대한민국 국토의 120% 정도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영토보다 20% 넓은 지역을 이미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6분의 1을 점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7월 23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터키는 유엔의 중재로 곡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곡물 가격 하락에 또 일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컨펌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곡물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하게 남은 항구죠, 오데사를 또 공격을 했어요. 정말 러시아의 우중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이미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고요. 그건 바로 2분기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EPS가 2.27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좋은 EPS를 발표를 했고,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미 190만 대까지 캐파를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오더는 많이 있으니까 생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두 번째 고비는 내일 있을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한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 정도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건데 0.75%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FOMC 회의가 가까워지면서 75bp의 확률이 5%포인트 올라간 7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요. 자, 월마트가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프라이스 컷이 있었고요. 이런 유통업체들의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모기지 금리도 올랐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고용 감축,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5bp 금리 인상도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0.75% 금리 인상도 높다. 정말 연준의 두뇌는 죽은 것인가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멈추자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1% 울트라 스텝의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75% 금리 인상이 7월 내일 새벽에 있을 것 같고요. 0.75% 금리 인상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0.75%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이번 시황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결과가 나와보면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단기간에 충분히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진 않다. 요새 시장 분위기가 그럴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러한 이유는 9월,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긴축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고인플레이션 상황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이러한 모습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오늘 테슬라는
월마트와 같은 유통주의 하락 분위기 속에서 3.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77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780불대 이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요. 3일 전 기록했던 10% 가까운 장대 양봉은 아직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흐름을 보면 700불대는 좀 깨기 힘들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750불대 이상만 이번 주에 잘 지켜낼 수 있다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그간 꾹 참아왔던 상승 여력을 한번 분출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코로나 상황, 그리고 트위터 딜과 관련된 이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700불대, 만약에 600불대 이 정도의 주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주식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는 역시 테슬라 기업의 본질 가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이고 주가는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시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2.27불 EPS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3분기 4분기 실적의 상향을 기대하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FOMC 회의가 0.75% 금리 인상으로 끝나고 8월 4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 상방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역시 CEO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와 일론 머스크가 뭔가 간통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세르게이 브린과 전날 밤에 파티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이렇게 사진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 있고 세르게이 브린이 여기 있죠. 구글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제 저녁에 세르게이와 나는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요. 정말 나에 관한 관심은 투더문 투더 말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초신성까지 이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의 사소한 기사 역시 엄청나게 많은 클릭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조회수를. 상당히 피곤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CEO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자면 테슬라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안 좋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테슬라는 2분기에 25만 5천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GM의 6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제너럴 모터스는 2분기에 142만 대를 판매했는데 테슬라는 GM의 마이너스 82% 정도 판매량을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차이로 보면 이 수치는 더욱더 줄어들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가면은 오히려 GM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GM보다 82% 적은 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GM보다 36%나 더 많은 수익이익을 창출했습니다. GM의 2분기 순이익이 1.6빌리언에 달할 때 테슬라는 2.2빌리언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을 급속도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는 200만 대 캐파를 달성할 수 있고 내년 말에는 300만 대까지 캐파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정말 훨씬 더 벌어지겠죠. 지금 GM보다 6분의 1 정도 판매량으로 GM과 기타 다른 기업들의 순이익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이 되면 기가 상하이는 125만 대, 프리모트는 70만 대, 그리고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은 55만 대, 50만 대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믿고 8월 달부터 그래도 단기적으로 강화될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믿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이슈, 바로 트위터 딜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게리 블랙의 경우는 트위터 딜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PER 같은 지수가 약한 흐름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트위터 딜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더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와 관련된
재판이 있을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10월 달에 있을 것으로 지금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일이 10월 10일에서 10월 17일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트위터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재판을 하자고 하고 있고, 머스크는 10월 17일부터 재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계속해서 트위터보다는 더 늦은 날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위터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위터 쪽에 더 선을 좀 더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는 뭐 일론 머스크 측에서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뭐 스팸봇이죠, 뭐 가짜 계정이 20%가 넘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는 5%가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측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정확한 뭐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얘기했던 5%보다 더 넘는 로봇 계정이 있다면, 가짜 계정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뭐 증거 데이터를 일론 머스크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 그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측에서도요, 이런 스팸봇 계정이 5%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 could be higher 이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원 중재를 통해서 뭐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페널티라든지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은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인 54불 정도가 아니라, 주당 54불이 아니라 45에서 50불 정도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요, 게리 블랙 얘기로도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겠다라고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의 판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사람의 생각은 모르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르는 거니까,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충분히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끝났고요. 구글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4% 넘게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수요일장이 끝나면은 메타의 실적 발표였고, 내일은 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릴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FOMC 회의도 내일 있으니까 이거 역시 시장을 충분히 흔들리게 할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싸졌어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가도 비싼 거 아니라는 거 지금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럴 때 소비를 좀 줄이고요, 나스닥 성장주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나가시면은 뭐 향후 1년 뒤, 2년 뒤에는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슴 뛰게 하는 테슬라와 같은 회사와 10년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의 10년 동안 크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셔가지고 지속 좋은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